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멋진 우주여행에 초대합니다. 바로 태양계 변경입니다. 우리가 방문할 곳은 명왕성에서도 손꼽히는 경이로운 명소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평원은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미 확립되어 있던 명왕성에 관한 많은 견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원 중에서도 특히 유명해진 것은 한 사진에도 찍힌 거대한 세포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 평원의 세포. 명왕성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가 인류의 손에 명왕성 지표 사진을 던져주었을 때 학계뿐만 아니라 천문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모두 열광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별의 모습은 과거 태양계의 제9행성으로 여겨졌던 음침하고 단조로운 얼음 황야라는 기존 명왕성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색채가 풍부한 산이나 언덕, 분화구 모양의 지형, 그리고 광대한 평원을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이때 처음으로 그 유명한 명왕성의 하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깔끔한 하트 모양을 한 희고 광대한 토지입니다. 명왕성의 하트는 모든 장소가 같진 않습니다. 동쪽 부분은 서쪽보다 그림자가 많이 보입니다. 윤기가 많은 지형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는 서쪽의 절반, 가장 하얗고 평평한 부분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번 수수께끼와 관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명왕성의 하트 서쪽 절반은 1957년 지구에서 처음 발사되어 인공위성이 된 소련의 우주기기인 스푸트니크 1호에서 이름을 따 스푸트니크 평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평원의 면적은 1050km 곱하기 800km로 한국, 일본, 독일을 합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명왕성의 표면적이 북미 대륙의 면적보다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평원은 대부분 명왕성의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이 평원은 아마 충돌 분지일 겁니다. 즉, 이 준행성에 어떤 거대한 천체가 충돌한 자국인 것입니다. 이곳은 명왕성의 모든 곳이 그렇듯 매우 춥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235도입니다. 연구자들은 과거의 명왕성은 거의 지각 활동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원의 사진을 본 연구자들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원에는 단 하나의 크레이터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평원은 1000만 년보다 더 젊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구상의 것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지각 활동의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자, 스푸트니크 평원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놀라운 다각형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볼까요? 이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이 광대한 일대를 평균 33km의 칸으로 나누기 위해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다각형은 모두 거의 완전한 평면입니다. 다각형과 다각형 사이의 경계선은 골짜기 또는 구릉이 길게 이어진 형태입니다. 다각형의 수수께끼. 명왕성 지표면의 광대한 면적을 대체 누가 기묘한 다각형으로 덮어버린 걸까요? 외계인들이 뭔가 인류는 알 수 없는 게임이라도 하고 있던 걸까요? 우주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구 외 문명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데다 이 정도의 고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연현상에 의한 것에 초점을 맞춰 다각형이 출현한 원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각형이 발견되자마자 왜 이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몇 가지 설이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고체의 대류설이었습니다.
대류는 스푸트니크 평원을 덮는 두께 수킬로미터의 질소 얼음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왕성의 지표 아래로 열원이 있어서 평원 지하에 있는 얼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명왕성은 지질학적으로 활발하며 그 신부는 고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신부의 열에 의한 것이라면 왜 명왕성 전체가 이런 다각형으로 덮여있지 않은 걸까요? 명왕성에선 서쪽의 하트 부분만 신부의 온도가 높다는 뜻인 걸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의문점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억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아드리엔 모리슨이 이끄는 영국의 엑서터 대학의 연구자들은 이 다각형의 수수께끼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방대한 정보를 모았는데요. 명왕성의 구조, 기후, 대기 조성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로 연산을 수행한 연구자들은 이른바 명왕성의 다각형이 승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화란 무엇일까요? 승화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의 여러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 요오드가 이러한 움직임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고체일 때는 진한 회색의 결정체이고요. 그것을 천천히 가열하면 특정 온도에 도달한 시점에서 용해되지 않고 즉시 증발을 시작합니다. 화성에서 얼음이 승화한다는 건 역시 연구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압이 작을수록 물의 끓는 점은 낮아집니다. 붉은 행성의 대기압은 통상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해빙의 계절에 눈이나 얼음이 곧바로 증발해버립니다. 눈이 녹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예쁜 장화를 신고 봄날의 쾌활한 개울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이죠. 살짝 아쉽네요. 화성과 비교해 명왕성은 태양에서 훨씬 더 떨어져 있고 또 훨씬 더 한랭합니다. 이곳에 튼튼한 대기권이란 없고요. 지표에서 증발하는 기체로 만들어진 희박하고 빈약한 아주 저밀도로 된 막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 막은 주로 질소,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 얼음은 명왕성의 지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로 된 얼음도 존재하지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대기가 실질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도 물이 증발하는 곳까지 명왕성의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질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 평원에는 질소 얼음이 명왕성의 다른 곳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시기에 쏟아지는 태양열 등 다양한 요소의 시너지 효과로 이 평원에서는 질소 얼음이 승화합니다. 이렇게 얼음은 갈라지고 처음에 설명드린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일정량에 이르면 명왕성 깊숙한 곳에 있는 고온의 심부와 언지표 사이에서 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명왕성의 심부, 지표에 있는 질소 얼음, 대기권에 있는 질소가스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자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형태도 크기도 명왕성의 하트의 서쪽에서 관측된 것과 똑같은 다각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득한 별의 수수께끼가 또 하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겠죠. 명왕성과 그 위성 카론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론의 극부근에 젓갈색 얼룩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위성 카론의 몸에 생긴 큰 찰과상처럼 보입니다. 명왕성의 대기권 변화, 특히 질량이나 밀도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먼 준행성에서는 앞으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시고 해당 영상을 SNS로 친구들과 공유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과 친구들께 재미있는 소식과 지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